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도심 한복판에 사슴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목격된 게 올해만 벌써 10여 차례라고 하는데요. 서식 환경이 달라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곡동의 한 대로 사슴 7마리가 4차선 도로를 유유히 건너갑니다. 동물은. 직진하던 차량이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우회하자 뒤편에서 또 다른 사슴 2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사슴들은 이 도로를 10여 분 동안 배회하다 인근 산자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혹시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도심에 사슴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5건 정도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0년 전 인근 농장에서 탈출했던 사슴 2마리가 계속 번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사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도심 하천인 동천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들 먹잇감도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까지 내려오고 하천까지 내려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동 경로나 어디가 서식지인가, 산란장인가, 부화장인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 숫자도 늘어나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완도 청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 전체가 농지 정리가 되지 않은 섬마을입니다. 직접 일군 농경지를 대를 이어 보존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전통 방식의 농기구를 모아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비탈부터 집 앞까지 수채화처럼 이어지는 농경지. 계단식 논과 방구들을 닮았대서 이름 붙여진 구들장논입니다. 척박한 섬살이를 살아내기 위해 오랜 세월 직접 일군 땅입니다. 지금 그렇고 사람은 못 살죠. 지금은 다 지금 기계로 하게 편하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쓸모 없어졌지만 손때 묻은 농기구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50여 가구 주민들이 집집마다 간직해 오던 걸 한데 모았고 문 닫았던 공동 창고를 손질해 4년 전 마을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술 원료였던 고구마를 자르던 기계, 논에 물을 대던 전통 펌프, 거름으로 쓰기 위해 인분을 나르던 똥장군까지 지금은 보기 힘든 골동품 40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뿌려서 간 보리하고 안 뿌려서 방 고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아요. 잘 돼요. 이렇게 뿌려서 한 것은. 추가 골동품들을 모으고 있는 주민들은 구들장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마을 박물관의 접근성도 낮아 더 많은 육지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차적 등교 개학 3일째인 오늘 전남 도내에서는 학생 6만여 명이 추가로 등교합니다. 오늘 등교 대상 학생은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로 이로써 도내에서는 전체 학생의 79.1%인 16만 3천여 명이 등교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8일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행되면 전교생 9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격일 또는 격주제 등교를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인구수가 광양시를 제외하고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시의 인구는 28만 1,250명으로 3월 이후 500여 명이 줄었고 순천시는 28만 795명으로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격차는 455명으로 전달보다 200명가량 더 벌어졌습니다. 반면 광양시의 지난달 인구는 15만 2,576명으로 1,2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흥구는 6만 4,336명으로 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2명이 지난 4.15 총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모두 권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데다 한 명은 여수시의 현직 기간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현재 지역구 다른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도 내정된 상태인데요. 이번 수사로 공식 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청 공보실 공무원 김모 씨와 여수시 모 사단법인 소속 정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지난 4.15 총선 직후인 17일.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모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기사문의 형태로 선거 공작 의혹과 상포지구 의혹을 연관시키며 주철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하지만 해당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문건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줄 알았다면서도 선거운동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고발된 2명은 모두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여수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권 시장 측이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이며 정 씨도 여수시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최근 김혜재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황이었는데 경찰 수사로 김혜재 국회의원 측이 비서관 공식 임용을 연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달 중순쯤 김 씨와 정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초의회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 의회도 다음 달 의장단 6명을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제를 전격 도입했는데요. 경선 과정의 투명성 확보, 소수당과의 협치가 쟁점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체 79%인 19명에 이릅니다. 나머지 5명은 무소속과 민중당, 정의당, 민생당 소속.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을 각각 선출합니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오는 20일 경선을 앞두고 연임이나 재임 불가, 5의원 우선과 상임위원장 초선 출마 가능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당내 경선은 내정설과 탈당으로 마찰음을 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경선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회를 좀 구성하고자 이번에도 또 시의원들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단 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수당이나 무소속의 의장단 진출 여부도 쟁점입니다. 소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다수당이 전체 의장단을 차지하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협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순천시 의회에 관련된 정보와 권력이 의장단에게 좀 집중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자리를 좀 배려하는, 그래서 협치와 협의가 가능한 순천시 의회의 하반기 운영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격 도입한 의장단 경선. 후반기 기초의회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